자, 4번은 다음은 어느 역사서의 일부분이다. 밑줄 친 인물의 왕의 재위 기간에 일어난 사실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신의 나라가 대국을 섬긴 지 여러 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백제는 강성하고 교활하여 침략을 일삼아 왔습니다. 만약 폐하께서 군사를 보내 그 흉악한 무리들을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입니다. 육로와 수로를 거쳐 섬기러 오는 일도 다시는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태종이 크게 동감하고 군사를 보낼 것을 허락하였다. 자, 수로를 거쳐서 갈 수 있는 데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이죠. 그래서 중국에 구원을 요청했던 인물은 김춘추예요. 그래서 이게 무열왕의 업적이 것은 뭐 이렇게 문제를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1번을 보면 갈문왕 제도가 사실상 폐지되고 상대 등의 권한이 약화되었다. 자, 이게 무열왕의 업적이죠. 비담과 염종 등 귀족 세력의 반란이 일어났다. 비담의 난이 일어난 건 선덕여왕 때예요. 독자적인 연호를 폐지하고 당나라 고종의 연호를 사용했다. 이건 진덕여왕 때 있었던 일이고요. 자장의 건의로 황룡사 9층 목탑이 축조되었다. 이것도 선덕여왕 때 있었던 일이에요. 자, 무열왕 배경 지식 보면요. 삼국 통일의 초석을 닦은 왕이에요. 그래서 대하성 전투에서 백제한테 작살나죠. 그리고 고구려로 구원 요청을 갑니다. 하지만 고구려는 이미 백제와 같은 편이었죠. 그래서 다시 중국으로 건너가서 중국과 나당 동맹을 맺고요. 그 힘을 바탕으로 백제를 멸망시킨 왕이 무열왕이에요. 그래서 무열왕의 특징은 진골로서 첫 번째 왕이에요. 그 전인 진덕여왕까지는 성골이었고 무열왕 김춘추부터 진골로서의 첫 번째 왕이다. 근데 성골은 굉장히 귀했는데 당시에 진골은 엄청 많았어요. 진골이 왕이 됐다는 얘기는 다른 진골들도 나도 왕할 수 있겠는데 이러면서 왕위를 한 번씩 다 탐내 보잖아요. 그래서 왕위가 좀 불안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왕권 강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냐? 자, 왕권을 위해하는 요소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다른 왕족, 그러니까 진골들, 진골들, 왕족이 왕을 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힘 있는 고위 관리들이 아마 왕권을 위해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잡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시행했어요. 첫 번째로 갈문왕제를 폐지했습니다. 갈문왕은 왕족들한테 왕에 버금가는 자리를 준 게 갈문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원군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갈문왕제를 폐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왕족을 견제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사정부는 고위 관리들을 감찰, 탄핵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관리들을 견제하는 거죠. 고위 관리들이 힘이 있으니까 사정부를 설치해서 뒷조사를 해서 감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족과 고위 관리를 견제하기 위해서 갈문왕제를 폐지하고 사정부를 설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지문에 나왔던 선덕여왕의 업적 볼게요. 배경 지식으로는 최초의 여왕이에요. 선덕에서 선이 먼저 선이에요. 그래서 선덕여왕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진덕여왕이고 통일신라 말기에 가면은 진성여왕이라고 있죠. 자, 그래서 선덕여왕 하면은 비담, 염종의 난이 일어났어요. 상대 등 비담이 난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래서 난 초기에 선덕여왕이 이 비담, 염종의 난으로 죽습니다. 그리고 진덕여왕이 즉위하고 난 다음에 그 난을 진압하게 되고요. 비담, 염종의 난이 선덕여왕 때 있었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비담을 비단이라고 생각할게요. 비단하면 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페이보릿 옷감이죠. 근데 굉장히 고가의 비싼 고급 원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왕만 사용할 수 있겠죠. 워낙 비싸니까. 그래서 비담에서 비단을 연상하시면 여왕 해서 선덕여왕 때 발생해서 진덕여왕 때 진압했다.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 탑을 건립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는 설화를 말씀드렸어요. 당시 대국통이었던 자장대사가 당나라에서 유학을 할 때 신인 굉장히 신령스러운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 황룡사에 있는 호공룡이 저를 보호하고 있다. 만약에 9층 탑을 지으면은 주변 9나라가 너희 나라에 조공을 바칠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장이 선덕여왕에게 와서 이 자기가 겪었던 이 일을 얘기해 주면서 9층 탑을 건립합시다. 주장을 하니까 선덕여왕이 딱 보기에는 그래? 주변에서 9나라가 우리나라를 섬긴다고? 그럼 해야지. 그러면서 백제의 아비지라는 탑 전문가를 데리고 와서 황룡사 9층 목탑을 건립하더라. 이렇게 이것 그래서 황룡사 9층 탑도 설화를 생각하셔서 자장이 건의를 해서 선덕여왕이 오케이 했구나. 그래서 선덕여왕 때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비교해서 황룡사는 진흥왕 때, 황룡사 9층 탑은 선덕여왕 때다. 자, 지문에 있었던 진덕여왕 업적 볼게요. 배경 지식은 김춘추가 왕을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비담 염종의 난 때 선덕여왕이 죽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성골이었던 진덕을 왕으로 앉힌 사람이 당시의 실세였던 김춘추였어요. 그러니까 김춘추의 꼭두가시였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덕여왕 때는 연호가 태화였거든요. 그래서 태화가 진덕여왕 때 연호다. 이걸 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돼요. 진덕여왕은 김춘추가 이 진덕여왕이 김춘추의 꼭두각시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진덕여왕은 김춘추가 가마의 태어와 그러니까 가마에다 김춘추가
가마에다 진덕여왕을 앉혀서 데리고 와서 왕에 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 진덕여왕은 김춘추가 가마에 태워와서 왕에 앉힌 인물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태어와에서 태화. 그래서 연호 태화라는 게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 독자적인 연호 태화를 썼다가 당나라의 연호인 영휘로 바꾸게 됩니다. 왜? 김춘추가 이 당시에 실세였는데 김춘추가 이때 이제 중국으로 건너가서 나당 중국에 이제 나당 동맹을 맺자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중국과 관계를 텄기 때문에 중국과 수교를 맺으면 중국의 연호를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친당파 김춘추의 입김 때문에 당나라의 연호 영휘를 사용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 볼게요. 한국 고대 국가의 경제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국시대에는 개인 소유의 토지가 사실상 존재했으며 일반 백성은 이를 경작하거나 남의 토지를 빌려 경작하기도 했다. 맞죠? 자, 통일신라에는 녹비법, 퇴비법 등의 시비법이 발달하고 윤작법이 보급되어 생산력이 증가되었다. 이건 고려 후기의 특징이죠. 그리고 그래서 틀렸어요. 2번이. 삼국시대는 점차 국가체제가 정비되면서 관청을 두고 여기에 수공업자를 배정하여 무기나 비단 등 필요한 물품을 생산해왔다. 맞죠? 그리고 삼국통일 후 인구 증가와 상품 생산의 확대에 따라 경주에 서시와 남시가 설치되었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고려 후기 농업의 특징 볼게요. 첫 번째로 남부지방에선 이양법이 보급이 됐어요. 그리고 심경법이 일반화됐고요. 심경법이라 하면 땅을 깊게 가는 거죠. 그리고 시비법은 비료를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농상지벼라는 책이 들어왔고요. 고려 말에. 그리고 목화가 고려 말에 전래가 됩니다. 그리고 돌려는 돌려짓기예요. 윤작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땅의 지력이 안 좋다 보니까 밭농사를 지을 때 2년 3작 이런 식으로 돌려짓는 거예요. 하나의 작물을 계속 지으면 지력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작물을 바꿔가면서 돌려짓는 걸 윤작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력전과 재역전이 있었어요. 역전이라는 건 뭐냐면 한 번 쉰다는 얘기예요. 지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1년 농사 지으면 1역전은 한 번 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쉰다. 재역전은 2번 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1년 농사 지으면 2년을 쉰다. 그래서 이 고려 후기의 땅들은 이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뭐 심경법 일반화나 시비법 비료를 쓰거나 이런 게 다 지력을 회복하기 위한 거죠. 윤작법도 작물을 바꿔가면서 지으면서 지력을 회복하는 거고 이력전, 재역전도 충분히 쉬게 해주는 거예요. 지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고려 후기 농업의 특징 이걸 앞머리 글자로 따면 이렇게 돼요. 아, 남이야. 아, 심심해서 집요하게 목 돌려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자, 누드비치를 갔어요. 누드비치 갔더니 여기저기서 뭐 휘황찬란한 막 나체 모습들이 막 있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이리저리 막 열심히 막 목을 돌리면서 열심히 이제 보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발견하고 관리인이 제지를 했습니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여보란 듯이 대놓고 막 목 돌리면서 열심히 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도리어 화를 내는 거죠. 아, 남이야. 아, 심심해서 집요하게 목 돌렸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 남이야. 심심해서 집요하게 목 돌려요. 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 남이야에서 남부 일부 지방의 이양법 보금, 심심해서에서 심경법, 시의 시비법, 그리고 집요에서 농상집요, 그리고 목에서 목화전래, 돌려에서 돌려짓기 윤작법, 역에서 역전, 그래서 일역전, 재역전 이렇게 땅을 쉬게 해주는 요게 다 고려 후기